124쪽. 124쪽. 원소의 주기적 성질. 적어주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 오늘 해야 될 목표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유효, 핵, 전하. 유효, 핵, 전하. 자, 그리고 원자 또는 이온의 반지름. 세 번째,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이온으로 변화.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됐지? 자, 첫 번째. 쌤 궁금한 게 있어. 원자 구조 어떻게 생겼어? 원자 구조? 핵이 있지, 그지? 핵이 있고, 그리고 원자핵 옆에 궤도가 있어서 전자가 있다. 됐지? 전자가 있을 거다. 핵이 있었고 옆에 궤도가 있고, 이 궤도에 전자가 분포하고 있을 거다. 전자는 양전하를 띠나 음전하를 띠나. 음전하를 띠고, 핵은 양전하를 띠고. 맞지? 핵은 양전하를 띠고. 그래서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 그러면서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A, B, C. 지금 A, B, C가 뭐예요? 전자. A, B, C가 전자. A, B, C. D까지 적어볼까? D. A, B, C, D. 전자 4개. 그러면 얘들아, 핵하고 전자는 인력이 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할까? 핵과 전자. 핵하고 전자는, 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전기적으로 인력이 작용하겠지. 맞지? 전기적으로 인력이 작용할 거야. 그러면 전자와 또 다른 전자는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력의 종류로는 청력이겠지. 서로 밀어내면은 청력이라는 힘이 작용할 것 같다. 음전하와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랬습니까? 자, 이런 말이 있어. 어떤 말요?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 자, 쌤, 저 여담으로 이제 헛소리 좀 할게. 잠깐만. 자, 혹시 내가 우리 집에서 자, 사촌들 사이에 맞이다 손 들어보자. 없나? 막내다 손 들어보자. 막내가. 와, 도입 부럽네. 자, 우리 집에 세 아들이 있어. 우리 집에 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터울이 좀 있었어. 큰아들이 그럼 어떤 얘기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됐지? 그리고 몇 년 후에 동생이 태어났어. 동생이 태어났는데 사촌들도 없었던 상황. 친가에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집에 한 번은 명절 때 갔다 와서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야. 이유가 뭔지 아나? 그 전까지도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명절에 갔다 와서 이제 동생이 이제 조금 걸어 다니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그럴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유를 들어본 즉슨, 엄마, 동생이 말도 안 되는 노래를 하는데 할머니가 지 눈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대. 엄마, 나는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는데 할머니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우리 새끼 이래놓고는 동생은 엄마 말도 안 되는 얘긴데 막 할머니 까무러치고 넘어가고 난리가 났대. 이게 가려막기 효과거든. 무슨 얘기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옆에 사촌들이 쫙 있는 상황인 거야. 이래나? 자, 그치, 꿀 뚝뚝 떨어지는 내가 봐도 보였거든. 꼬맹이하고 크다르나하고 비교해봐라. 맞지? 다르겠지, 그지? 그래서 꿀이 뚝뚝뚝 떨어져서 가려막기 효과. 앞에 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 앞에 있으면서 그
큰애들 뒤로 좀 갔단 말이야. 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애정을 가로막아 버렸다. 이게 가려막기 효과다. 이해가 되나? 그러면 자, 가려막기 효과는 내 말고 내 전자, 내 말고 다른 전자가 핵의 인력을 끌고 갔다. 이해됐나? 오케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 됐지? 그러면 자, 만약에 C 입장에서 보자. 가려막기 효과가 B가 클까 D가 클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크면 뒤로 간다 그랬지. 나이가 많으면 내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촌, 어린 동생 사촌, 누가 사랑을 더 많이 뺏어가? 안에 있는 애가. 말 이해됐나? 같은 껍질 전자보다 안쪽 껍질 전자가 훨씬 더 많이 가로막아 버렸다. 충분히 이해가 됐지? 오케이?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의 전자보다 같은 껍질의 전자가 가로막는 것 좀 적다. 안쪽 껍질의 전자가 훨씬 더 세게 가로막았다. 동생들이 이랬지? 우리가 그 형아들이 누나들이 괴로워했다는 거다. 알겠지? 가들은 모르는데 동생들은 몰라. 근데 위에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알겠지? 집지 마라. 자, 그럼 요게 제목이 없는데요. 그치? 이제 설명할게. 자, 두 번째. 혹시 이렇게 본 적이 있나? 보기야 봤죠? 이게 A가 뭐더라? 질량수. 질량수. A가 질량수. B가 뭐라고? 양성자수. 이게 양성자수. 혹시나 미안. B 말고 Z라 적어도 돼? 원래는 A, Z인데. 쏘리. 그러면 양성자가 어디 있어? 핵에 있지. 양성자가 핵에 있는 거야. 근데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잖아. 하지만 사실은 양성자 수 얘만 핵에서 전자와의 인력이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저 유효 핵전화 있지? 그거 말고 핵 전하는 Z다. 그 밑에 적어둔다. 핵전하는 Z. 이 핵전하는 양성자 수 때문에 가지는 거거든. 그러면 자, 그 옆에 유효 핵 전하. 얘는 Z 별. Z 별. 그러면 요거 별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적을 건데, 쌤 질문. 핵전화가 클까 유효 핵전화가 클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핵전화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 이 전자한테 정말 작용하는 건 유효 핵전화. 야, 핵 얼마야? 전자가 4개 있으면 핵이 플러스 4겠지. 이랬나? 요 그림 같으면. 됐지? 핵에 플러스 4 있을 거고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을 거잖아. 됐지? 그럼 핵전화는 얼마? 4야. 유효 핵전화. C한테 미치는 유효 핵전화 4보다 클까 작을까? 가려막기 효과. 동생들이 차지하는 인력이 더 크잖아. 맞지? 그래서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졌을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 유효 핵전화는 특히 원자과 전자 중에 있는 어떤 전자, 여기에 핵의 인력이, 핵 자체는 전하량 지금 4번 플러스 4지. 4만큼 힘이 다 작용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맞지? 그러면 실제로 원자과 전자에 미치는 핵의 실제 힘은 감소할 거다. 말됐습니까? 감소할 거다. 왜? 누구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원인은 가로막기 효과 때문이다. 안쪽에 있는 전자가, 그리고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가지긴 하지만, 이랬나? 내한테 인력이 좀 적게 올 거다. 자, 여기서 기억을 해야 돼. 예외가 있어. 예외. 우리 오비탈 할 때도 그랬는데, 수소는 핵전화와 유효 핵전화가 같아요. 왜? 딴 전자가 없거든. 가려막기 할 게 없어. 이랬나? 수소는
가려맞게 할 게 없어. 그래서 핵전화랑 유효 핵전화랑 똑같아. 됐습니까? 자, 그럼 쌤 여기서 이렇게 할까?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핵전화가 크지? 핵전화 빼기 유효 핵전화. 플러스 값이게 마이너스 값이게? 핵전화가 클까 유효 핵전화가 클까? 여기서 부동. 얘가 크다며.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럼 음수일까 양수일까? 양수겠지. 이랬나? 양수야. 이거 양수 맞아. 핵전화가 더 커. 핵전화. 유효 핵전화는 좀 작아. 이해됐습니까? 핵전화가 크고 유효 핵전화가 좀 작다.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빼지면 양수값이다. 이해됐지? 근데 요거 Z-Z별 얘들이 같은 주기에서 이따 설명할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 쌤은 공부를 웬만하면 커지는 거로만 정리한다. 웬만하면 커지는 걸로만. 자, 그럼 여러분 번호가 커지면 사실은 가려맞기 효과도 더 많이 커지지 않겠나? 전자가 그만큼 많아질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핵전화 자체는 커지겠지. 근데 가려맞기 효과는 훨씬 더 뚝뚝뚝 떨어지고 많이 작아질 거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점점점 더 커질 거라고. 리베, 비시, 에, 노프 이렇게 쫙 갈 때 커질 거라고. 빨리 해야 되겠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질량수, 양성자수, 핵전화, 유핵전화. 유핵전화하고 핵전화가 다른 이유는 가려맞기 효과 때문이다. 가려맞기 효과는 다전자 원자에서만 될 거다. 수소와 같이 전자 하나 있는 건 안 될 거다. 됐지? 그럼 쌤 유효 핵전화가 우리 오늘 제목이 주기적 성질이죠. 주기적 성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계속해서 어떤 패턴이 반복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유효 핵전화도 패턴이 반복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걸 쌤 설명을 해주자면, 자, 세 번째 유효 핵전화 Z별의 주기성. 유효 핵전화는, 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파란색이다. 선생님은 한국말은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한국말은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한국말은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전화가 중요하다 요 얘기다. 무슨 그런 어거지인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같은 주기에서 비교를 할게요. 같은 주기에서. 그럼 같은 주기라고 하면 이렇게 B, B, C 등등등 있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핵전화 커지게 안 커지게? 번호가 커지면 핵전화 커지겠지. 리튬 몇 번이지? 3번. 그치? 리튬부터 3, 4, 5, 6 이런 식이면 3, 4, 5, 6 번호 커지면 아마 핵전화 커질 거다. 그럼 자, 쌤이 한국말은 끝까지 했다. 자, 찍어봐라. 유효 핵전화. 리튬 쪽이 크게, 탄소 쪽이 크게. 한국말은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누가 커지게? 난 커지는 거 반다 그랬다. 유효 핵전화. 핵전화가 큰 게 유효 핵전화도 클 거다. 번호가 큰 게 커질 거다. 그게 가려막기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핵전화 자체가 커지잖아. 됐나? 자, 이게 책에는 적혀있고 나중에 서술형을 쌤 준비를 시키긴 할 거거든. 하긴 할 건데 그래도 한국말로 끝까지니까 아 그냥 핵전화, 한국말로 번호 이렇게 될 거니까 번호 커지면 유효핵전화도 커진다고. 됐어? 그래서 이렇게
같은 주기 가면 번호 커질 때 유액전화가 커진다. 이 이유가 번호가 커지면 자 핵전화 커져 작아져. 핵전화 커지지. 근데 전자 많아지면 가려막기 효과도 커지지. 맞지? 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결론이니까 누가 핵전화가 유효핵전화가 더 크다고? 한국말은 끝까지 번호 컸던 게 얘가 유효핵전화 컸다고. 그러면 핵전화 커져서 얘가 핵전화 커져서 전자 많아진 것보다 이 효과가 더 크다고. 전자도 많아질 거다. 그러면 끝에 오는 원자 같은데 인력이 작아질 것 같지만 이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핵전화가 3번, 4번, 5번에서 양성자 늘어나는 이 효과가 더 크다고. 말 듣나?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 할 때하고 다시 연습시키는데 한국말은 끝까지라서 선생님 커지는 것만 공부한다 그랬다. 난 작아지는 건 공부 안 해. 헷갈리니까. 그래서 번호 커졌다, 핵전화 커졌다. 유효핵전화도 커졌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같은 족이래. 같은 족. 1족 좀 이야기할게. 1족. 수소. 밑으로 내려가서 리튬. 밑으로 내려가서 나트륨. 칼륨. 얘들이 있단 말이야. 질문. 유효핵전화 누가 크게? 한국말은 끝까지. 번호. 1번, 3번, 11번, 19번. 핵전화 커지면 유효핵전화 커질 거라고. 번호 커지면 유효핵전화 커질 거라고. 됐지? 이렇게 커질 거다. 이렇게. 그럼 이건 과학들이 찾아 정리를 해놨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외워야 되는 종류. 외워야 되는 종류인데, 자, 그럼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여기가 원자 번호야. 번호. 수소가 있고 헬륨이 있겠지. 그럼 수소 1번, 헬륨 2번. 유효핵전화 누가 더 커질까? 헬륨이 커지겠지. 그 다음에 리튬이 되겠지. 3번. 맞지? 그러면 수소하고 리튬하고 유효핵전화가 누가 더 크다고? 리튬이 커지는 거지. 사실은 리베비시NO2네 네온까지 10번까지 쫙 유효핵전화가 커질 거야. 됐나? 근데 그 다음에 나트륨 11번이 생기겠지. 나트륨 11번 생기면 핵전화는 핵에는 플러스 1이 증가하지. 근데 갑자기 요만하던 네온에서 전자가 하나 더 늘어났는데 아예 껍질 자체가 늘어나서 플러스 10이었다가 플러스 11로 전자 껍질 요만한 거 말고 여기 전자가 생겨버린 거지. 됐나? 그럼 얘들아 이 인력이 커지겠나 확 작아지겠나? 확 작아진 거야.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지니까. 가까워야 힘이 세게 작용하지. 그런데 전자하고 핵인데 여기 있던 전자하고 핵하고 인력.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더 생겼지. 껍질이 하나 더 생겨서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하고 핵하고 인력인 거야. 됐나? 얘 힘은 별로 안 커졌어. 약간 커졌어. 근데 껍질이 하나 더 생긴 거지. 거리가 확 멀어진 거지. 그럼 인력이 갑자기 세지겠나 약해지겠나? 약해질 거라고. 그래서 네온 있다가 갑자기 나트륨 될 때 확 작아진다고. 됐나? 작아지는데 결론은 리튬이 커, 나트륨이 커. 나트륨이 핵전화가 크다고. 같은 주기건 같은 족이건 번호 커지면 커지는 거라고. 이랬습니까? 몸이 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나? 그래서 여기 리튬보다는 나트륨의 핵전화가 좀 커지긴 했다. 확 줄어들긴 한다. 이랬나? 그리고는 이렇게 같은 주기에선 또 커진다고. 같은 주기에선 커지는데 같은 주기에선 커지는데 같은 주기에선 커지는데 같은 족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되면 칼륨 같은 족에서도 번호 커지면 커진다고. 말 됐나?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유핵전화 나오면 한국말로 끝까지 번호 비교하면 끝. 이렇게 됐어? 오케이. 저 그래프 유핵전화
사실 수소 헬륨 있다. 근데 그 다음에 확 줄어들고 쭉 커졌다 확 줄어들고 쭉 커졌다 확 줄어들어서 칼륨 됐다 다시 쭉 커질 거다. 이랬습니까? 같은 주기에서 2주기에서 확 커진다. 그러면 1족이었다가 다시 1족 될 때는 번호 커지니까 확 커졌네. 이렇게. 됐어? 책에는 아마 그래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없다. 이게 유효 핵전화다. 근데 유효 핵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확 커진다. 네온에서 나트륨 될 때 갑자기 훅 작아질 수는 있다. 핵전화는 별로 안 커졌는데 껍질이 늘어서 확 밀려버렸다. 그래서 힘이 약하다. 말 되겠나?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유효 핵전화 지나고 나면 반지름이야. 됐나? 원자 반지름이거나 이온 반지름을 할 거거든. 원자 반지름이거나 이온 반지름. 자, 이거 좀 지워도 되겠나? 다 됐나? 예스. 자, 그럼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할 때 번호가 4번. 자, 원자나 이온의 반지름을 할 건데, 자, 이온 반지름 하기 전에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원소의 원자가 필요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소의 원자. 원소란 말은 한 종류로만 된 걸 원소, 호돈소를 의미하는 거야. 화합물 반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소의 원자라고 하면 H2거나 H2 이런 수소는 공유결합하지. 공유결합한단 말이야. 사실은 왜 늘 전자 구름 모형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오비탈 모형. 사실 약간 겹칠 거야. 약간 포개져. 나 약간 포개질 건데 그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이게 원자 반지름이야. 원자 반지름. 대체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것만 돼. 그러니까 HCl 이런 건 안 돼. 다른 원소로 된 건 절대 안 되고 같은 원자일 때. 이랬나? 그럼 예를 들어서 금속으로 구리 이런 거 되면 얘 금속이잖아. 얘들은 수없이 밑도 없이 끝도 없이 똑같은 애들이 얘는 공유결합 아니거든. 이렇게 포개진 거 없이 딱딱딱 맞물려 있을 거야. 이렇게 됐을 때도 그냥 원자핵,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이게 원자 반지름일 거다. 이해됐나?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다. 한 종류가 되었을 때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일 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게 중요하진 않아. 우리는 오늘 해야 되는 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아니라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주기성이 있다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크기 자체를 이렇게 구한다는 덜 중요한 거야. 됐나? 그럼 우리는 핵심적으로 주기성을 해야 돼. 대체 주기성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 됐나? 자, 그 밑에 그대로 별 답니다. 반지름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쌤은 이거 내가 강조하는 거다. 책에서는 이렇게 필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순서대로 간다. 예외가 딱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순서대로 가라. 순서대로. 자, 쌤이 자 헛소리 잠깐 할게. 자, 1월달 생일인 사람 손. 2월달 생일 있나? 2월달 생일인 사람 손. 3월달 생일인 사람. 4월달 좀 많네. 5월달, 6월달 이제 없는 아니면 8월. 야, 이거 다 일찍 태어났구나. 나도 이제 계획적으로 우리 애들을 2월, 4월에 낳거든. 내가 너무 억울해서 5남매 중에 내 혼자 12월생이었어.
근데 우리 집에 있잖아. 나는 다 3월생이었어. 그때 3월도 초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가서 있잖아. 나는 내 친구들하고 같은 나이면 일단 사이즈가 클 수가 없어. 중학교 때까지 항상 제일 첫 자리. 중학교 1학년 때 둘째 자리 가서 우리 집 파티했다. 진짜. 근데 더 슬픈 일은 뭔지 아나? 파티했거든. 그 다음날 내 앞번호에 8번이 전화를 간 거야. 내가 9번으로 있잖아. 9번으로 둘째 줄 처음 갔어. 집에 파티 나잖아. 그때 입학하고 있는데 엄마 이제 9번 됐어. 자, 윤정이 이제 축하해 줄 일이다. 이래갖고 파티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딱 하는데 절마 한 명 전학 가가지고 있잖아. 제일 앞자리 맞잖아. 그 도저히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 우리 애들 다 2월달, 4월달 이렇게 나왔거든. 과학생인데 그 정도 계산해야 안 되겠나 맞지? 근데 와 여기 1월달부터 제일 늦은 애가 8월. 자, 나 12월생이거든. 그럼 내가 제일 어린 거지. 기절하겠다 맞지?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할게. 잠깐만, 연도부터 비교해야 되는 거 아이가? 얘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우리 몇 월달? 자, 진영이 형님 1월달 맞지? 내보다 형님 이건 알잖아. 그러니까 자, 제일 먼저 나이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몇 년생부터 먼저 비교하고. 그럼 너끼리 아까 2월달 2명이 있었거든. 자, 앞뒤 정해 이렇게만. 자, 네 며칠? 내 1일. 네 형님 이렇게 되겠지? 그런 것처럼 몇 년생, 몇 월, 며칠 이렇게 하겠지. 자, 원자 반지름은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 이게 일단 연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2개냐, 3개냐, 2주기냐, 3주기냐 일단 게임 오버 이 형태인 거야. 예외가 조금 있어. 거의 없어. 전자 껍질수. 두 번째. 그럼 이제 연도가 똑같으면 몇 월생 비교해야 되겠지? 그게 뭐냐면 유효핵전화. 다시 뭐라고? 유효핵전화. 핵전화. 전자 말고 유효핵전화. 세 번째 전자수. 요 순서대로 볼 거다. 예외가 아주 조금 있다. 자, 일단 이렇게 비교할게. 혹시 이런 리튬이 크게, 나트륨이 크게? 리튬 몇 번? 3번. 전자껍질 2개. 나트륨 11번. 전자껍질 몇 개? 3개. 게임 오버. 내가 형님이네. 오케이, 이렇게 된다. 3번이고 11번이고. 됐지? 자, 그럼 자, 이번에 탄소하고 질소하고 비교를 할 거야. 탄소. 야, 네 껍질 몇 개야? 저 2개. 나도 2개인데. 그럼 네 몇 월생?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거 전자껍질 같으니까 이제 몇 월생 유효핵전화를 비교할 거야. 근데 자, 여긴 잘 봐야 돼. 껍질 수가 많으면 난 큰 거밖에 안 한다겠지? 어떻게 하면 반지름 커져? 껍질 많아져야지. 그치? 근데 이런 핵전화는 세게 당기면 쎄매지겠지? 이러겠나? 핵이고 전자 있는 데까지가 원자니까 핵전화가 세면 딱 당기겠지? 그럼 반지름이 작아질 거야. 그러니까 핵전화 얘는 작은 애가 반지름 커질 거야. 이해가 됐나? 오케이? 그럼 탄소는 6번, 질소 7번. 누가 반지름이 클까? 약한 힘을 당긴 탄소가 반지름이 크겠지. 그치? 탄소가 반지름이 클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거 이렇게 낼 거야. 몇 년생, 몇 월생 해서 날짜 비교하는 거거든. 있나? 몇 년생, 몇 월생 그 날짜 비교하듯이 이거 전자수는 어떻게 하냐? 그럼 잠깐만, 번호까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번호까지 같은데.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잠깐만, 어떤 원자가 있고 어떤 원자에 음이온이 있지. 음이온 전자를 잃은 거 얻은 거, 전자를 얻은 거. 하지만 껍질 수가 늘어나진 않아. 껍질 수가 늘어나진 않아. 오케이? 그러면 껍질 수 같지? 핵전화 나도 8번. 그래?
나도 8번인데 이러니까 둘이 이제 막판. 그러면 전자가 늘어나면 전자가 어떻게? 전자끼리 친해? 반발력 작용하나 인력 작용하나? 반발력 작용하지. 그럼 전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멀어지겠지. 그럼 누가 더 클까? 음이온이 커지겠지. 말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면 어떤 원자와 그 원자의 음이온이 있으면 음이온이 반지름이 커진 건 전자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이 커질 거라고 해요. 자, 전자, 핵, 전자. 전자, 핵, 전자. 전자 껍질, 핵, 전하, 전자수. 하지만 전자, 핵, 전자 했을 때 전자 커지고 전자 커지면 반지름 커졌지. 핵만 반대. 눈에 사진 찍을 수 있겠나? 반지름 영향 준다. 전자 껍질, 전자. 핵, 전하, 핵. 전자, 수, 전자. 전자, 핵, 전자. 커질 때, 작아질 때, 커질 때. 패턴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쌤 궁금한 게 있다. 나트륨이 클까? 나트륨 이온이 전자. 나트륨이 클까? 나트륨 이온이 반지름이 클까? 얘 몇 번? 11번. 그럼 전자가 몇 개? 2, 8, 1. 전자 껍질 몇 개? 3개. 2, 8, 1. 요 녀석 귀찮아 죽겠는데 어떡하지? 갖다 버릴까? 버리자. 그래서 누가 된 거야? Na 플러스가 된 거지. 그럼 잠깐만. Na 플러스가 되면 전자는 몇 개? 2, 8이지. 맞지? 잠깐만. 전자 껍질이 달라. 얘는 내하고 차원이 달라.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그럼 자, 나트륨이 반지름이 클까? Na 플러스가 반지름이 클까? Na. 나트륨이 크겠지. 말 되나? 왜냐?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근데 잃었는데, 자, 혹시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돼, 안 돼?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될까, 안 될까? 그치. 학생 때하고 또 다르지, 그치? 어른 되면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데. 친구가 돈 빌려달라면 돈을 주거나, 절친이면 돈을 아예 주거나, 아니면 아예 빌려주지 마라.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했대. 아들아, 내 말을 꼭 지켜라 이러면서. 그 옛날에. 자, 무슨 얘기냐?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얘는 전자도 잃고 전자 껍질도 잃고다. 양이온 될 때 뭐? 전자도 잃고 전자 껍질도 잃고. 그럼 양이온 되면 반지름이 커져 작아져? 작아질 거다. 이랬으니까 쌤 이런 게 시험 문제냐고? 당연하지. 얘가 시험 문제야. 그러면 여기에 시험 문제 이렇게 반지름 비교해라. 근데 이유가 뭐야? 이게 시험 문제야. 이랬나? 왜 탄소가 질소보다 커? 유효핵전하가 작으면 인력이 작아서 반지름이 커. 됐나? 음이온이 되면 전자수가 늘어나.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져서 반지름이 커져.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줄어들어. 왜? 전자도 잃었지만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줄어들었거든.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아져. 이건 거야. 이해되겠나? 쌤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 좀 솔직히 얘기해줄게. 주기성을 얘기해줘야 되잖아. 나는 솔직히 주기성은 뭐라고? 각각이 아니라 주기적 주기율표 같은 주기에서 같은 족에서 이야기해야 돼. 그럼 그걸 하기 위한 약간의 설명을 한 거다. 됐나? 자, 그러면 이제 5번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주기성을 하기 위해서 같은 족일 때, 같은 주기일 때 해야 되거든. 일단 같은 주기부터 한번 볼게. 같은 주기일 때. 자, 같은 주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이 주기를 한 번만 적어볼게. 그래서 이 주기를 한 번만 적어볼게. 이 주기 3, A, B, C, N, O 그만 적어도 되지 않을까? 자, 커질까 작아질까? 3,
3, 4, 5, 6, 7, 8 3 4 5 이렇게 힘이 더 세지는 거야. 껍질은 어차피 두 개인데. 되겠나? 그러면 얘가 3, 4, 5, 6, 7, 8 이렇게 핵전화가 커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 당기는 힘이 센 거지. 그럼 반지름이 커질까 작아질까? 반지름이 작아질 거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힘이 세질 거니까 이게 리베, BC, NO 이렇게 작아진다. 그래서 파란색이다.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내가 너한테 약속처럼 하는 말이 될 거다.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번호 커질 때 가면 갈수록 작아질 거다. 주르륵 가면 3, 4, 5, 6 이렇게 힘이 더 세질 거라서 자꾸 작아질 거다. 이해됐어? 됐어. 자, 그러면 선생님 궁금해요. 같은 줄이 말고 같은 족은 어때요? 궁금하지? 같은 족일 때. 같은 족이면 밑으로 내려갈 때 커지나 작아지나? 이것 때문이지. 이거 제일 중요한, 몇 년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맞지? 얘들보다 쟤는 같은 주기는 껍질 수가 같으니까 유액전화를 비교한 거지. 됐나? 근데 같은 족은 아예 껍질 수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야지.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이미 1번 조건이 같으니까 유효 핵전화가 영향을 주겠지. 됐습니까? 유효 핵전화가 작은 게 반지름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쪽이 반지름이 제일 크지. 그러니까 갈수록 작아지겠지. 화학에서는 2단원, 3단원 제일 재밌음. 선생님 이거 지워도 되겠지? 머릿속으로 기억하겠지? 전자, 핵, 전자.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은 족에서는요. 동그라미 뭐 같은 족. 두 번째, 같은 족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 리튬, 나트륨, 칼륨. 어이구야? 껍데기 2개, 껍데기 3개, 껍데기 4개. 커지겠지 뭐. 이랬나?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다. 아하, 반지름 커진다. 어렵겠나? 쉽겠지, 그지? 얘는 반지름이 점점 커진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자, 6번째.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 이미 쌤이 이야기했는데 금속 원자가 있었어. 어떤 이온이 될까? 금속 원자. 양이온 되겠지. 금속은 우리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으로 금속 양이온이 맞고 비금속 음이온이 맞아. 머릿속으로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됐나? 그러면 금속 양이온이라고 했지. 금속 양이온. 전자 잃었다 얻었다? 전자를 잃었다. 자,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잃었다라고 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게 전자를 잃어버린 거거든. 마이너스를 잃어버려. 내 있잖아. 플러스 많대. 자랑할 거야. 그러니까 얘들 내 많은 거 여기 자랑할 거야. 그게 이온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알맹이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가 더 많겠지. 원래는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나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마이너스는 전자를 잃어버렸다. 너 그리고 플러스 많아졌어. 자랑. 이랬나? 왜 금속이 양이온 된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됐나? 그럼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었다.
그럼 전자만 잃었을까 과연? 전자 껍질도 잃었지. 맞지? 오케이. 전자 껍질 수가 줄었지. 그럼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양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겠지. 이랬지? 그치. 껍질 수 줄어들면 할 말 없음. 원자 반지름이 양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장소가 좀 옮겨가는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그럼 금속이 있었으면 비금속이 되겠지. 비금속.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겠지. 얻겠지. 왜 얻어요? 원자과 전자가 5개, 6개, 7개 이런 거라서. 아, 아깝다. 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읽기보다는 얻는 게 편할 거니까. 됐지? 그래서 전자를 얻을 거다. 전자를 얻었다. 자, 전자 얻으면 무슨 이온 될까? 음이온 되겠지. 음이온 되겠지. 그럼 잠깐만, 이거는 언제더라? 껍질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껍질수 그대로지. 근데 핵전화도 그치? 그대로지. 그러면 전자수가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전자들의 반발력에 의해서 반지름이 좀 커질 것 같다. 이랬습니까? 많이 어렵진 않지, 그지? 맞지? 자, 세 번째 요거는 왕별입니다. 왕별이다. 왕별인데 얘 이름이 뭐냐면 등 전자 이온을 반지름. 등 전자 이온의 반지름. 근데 얘들이 왜 이온이 되려고 해? 누구처럼 되려고? 18족처럼 되려고. 이온되는 이유가 딱 하나야. 나도 18족처럼 되고 싶어.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어서 이온이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쌤 이렇게 할게. 자,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서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밑에 내려가서 나, 마, 아, 얘들 있잖아, 그치? 얘들이 잠깐만. 자, 그러면 자, 등전자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은 얘가 롤 모델인 거야. 얘가. 됐나? 얘가 롤 모델이면 와, 얘 전자 10개인데? 이렇게 된 거지. 얘가 몇 번? 7, 8, 9, 11, 12, 13일 거야. 그러니까 야, 11번이 18번 되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7개나 얻어야 되는데 12번이 18번 되면 6개나 얻어야 돼. 누가 주겠나? 안 되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2주기 비활성 기체를 기준으로 2주기 음이온과 3주기 양이온. 됐나?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게. N주기의 음이온과 N 플러스 1주기의 양이온이 등전자 이온인 거야. 네온하고 똑같은 게 2주기 음이온, 3주기 양이온. 됐지? 근데 얘들 자, 이거 선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안 맞네. 저쪽 줄 있지? 파란색. 파란 줄 여기 그대로 들고 오면 된다. 파란 줄 그대로 들고 뭐라고?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왜요?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무슨 얘기냐고? N? 사실 N은 이제 3-잘 안 되긴 한데 될 수 있다라고 치면 3-, E-, F-, Na 플러스 Mg 2 플러스 Al 3 플러스까지. 얘는 전자 껍질수가 어떨까? 같지 않을까? 네온처럼. 맞지? 근데 번호가 몇 번이야? 7, 8,
그럼 얘들 가면 갈수록 전자 껍질 똑같지. 지가 이온이었건 원자였건 간에 번호가 세지니까 힘은 점점점 세지는 거지. 얘하고 동일한 패턴이야. 전자 껍질 똑같은데 번호만 살살살살살 커지는 거지. 이랬나?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죠. 등전자 이온은 2주기 음이온에서 3주기 양이온까지 연결될 때 전자 껍질 수가 똑같고 핵전환 점점 커지니까 가면 갈수록 작아지겠지. 빨리 이해되겠나?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컸다가 작아지는 패턴을 똑같이 지닐 거다. 쟤하고 얘하고. 이해됐습니까? 단 출발점이 다르지. 얘는 2주기 처음에 2주기 1쪽부터 쫙이고 얘는 어떻게? 음이온부터 그 다음 주 양이온까지고. 파악됐습니까? yes. 오케이. 자, 다들 이해력 대박. 끝나? yes. 자, 쌤 이게 다다.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자, 그럼 쌤 지금까지 정리 잠깐 할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할 때 쌤 무슨 헛소리 했다? 나는 12월생, 진정이 1월생. 그래서 내가 차마 형님이 하라고 부를 수 없을까 이가. 왜? 연도가 다른데. 맞지? 그럼 여기 다 내한테 형님아 누나다. 맞지? 택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부터 봐야 돼? 전자 껍질부터 봐야 돼. 전자 껍질, 그 다음에 핵전환, 그리고 전자수.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볼 건데 같은 주기에서 쫙 본다면 번호가 쫙 커지는데 껍질 같을 거니까. 껍질 같을 거니까 핵전화가 커지면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 커지니까 반지름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됐지? 그게 있었었고, 두 번째 같은 조기면 어때요? 밑으로 쭉 내려가거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범접할 수 없는 전자 껍질 수가 2개, 3개, 4개, 5개 쫙 커지니까 번호 커진데 된다. 연도가 다른데 네가 12월생 뭐가 중요하나? 나이가 많구만. 이렇게 된 거지. 됐지? 그래서 그래도 첫 번째 전자 껍질 수부터 보는 거다. 그래 보면 족이 달라지면 반지름 커질 거다. 물론 예외가 좀 있어. 무슨 예외냐면 리튬이 알루미늄보다 커. 잠깐만, 리튬 몇 주기야? 2주기제. 알루미늄은 3주기제. 점점점 작아지잖아. 그래서 쌤 아까 예외가 약간 있다 그랬는데 정말 약간. 무슨 얘기냐면 또 얘기 안 하면 또 찔려서 리, 베, 비, 시 이런 식으로 된다. 나, 만, 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리튬보다 알루미늄이 생각보다 확 작아지는 거야. 근데 이건 시험에서 잘은 안 낸다는 거지. 요걸 낼 때는 다른 여지를 좀 줘. 다른 여지를 줘서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큼 할 거다. 어지간하면 너희들한테는 같은 주기가 아니고 다른 주기면 반지름이 커지는 걸, 밑에 주기면 반지름이 커지는 걸 주긴 할 거다. 됐나? 요게 예전에 10년쯤 됐지 싶다. 고전에 수능 형태로 나올 때 문제 하나의 예외가 있어서 가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게 예를 갖다 일부러 꼬진 않는다. 근데 학교에서 만약 선생님이 내신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그 보기는 봐야 된다. 이랬나? 그 보기 봐야 되고, 웬만하면 쌤 지금 그러면 전자 껍질 수, 그리고 핵전화, 그리고 전자수 이렇게 봤다. 그 패턴대로 보면 된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했을 때 우리가 양이온 되면 전자도 있고 껍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양이온 될 때 확 줄어들 거다. 음이온 되면 그치 전자를 얻었으니까 껍질수 똑같고 핵전화 똑같은데 전자수가 들어서 반발력이 좀 더 커졌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진다. 음이온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쌤이 옛날에 헷갈렸던 게 양이온 되면 작아지고 음이온 되면 커지고, 그 원자의 양이온, 그 원자의 음이온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원자가 음이온 되면 커지고 어떤 원자가 양이온 되면 작아지고. 예를 들어 리튬이 양이온도 됐다 음이온 됐다 하진 않는다고. 이해됐습니까? 됐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다. 몇 번? 6번?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그래, 이온화 에너지가 뭘까? 이게 조건이 있어. 조건이 기체 상태 원자 밑에 줄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파란색 최소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원자가 있지 원자가 있긴 한데 이런 원자도 있잖아 고체도 될 수도 있고 액체도 될 수도 있고 기체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왜 기체로 만들었냐면 이런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커? 기체가 에너지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걔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기체가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거기서 이온화될 때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겠으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설명할게. 혹시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는 이 얘기가 생각이 안 나면 핵이 있었고 핵 옆에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을 거야. 됐나? 핵 옆에 전자가 되는 궤도가 있을 거고 여기에 N = 무한대. 지금 적어도 된다. 핵 옆에 전자 껍질이 있다. 전자 껍질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E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걸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이야기했거든. 에너지 준위. 그 각 껍질마다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있어. 그리고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얘를 K라고 적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건물마다 바닥에서 옥상까지 꼭대기까지 천장까지 높이가 다 다른 거야. 우리 집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다르고 우리 옆에 다른 아파트 브랜드 가면 거기 또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또 달라. 이해되겠나? 건물마다 고유하게 높이를 조금씩 달라. 평균적으로 같아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게 요거 건물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렇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제. 그래서 제일 밑에 거 마이너스 1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K 그 위로 가면 값이 커져 작아져 1 4분의 1 9분의 1이면 작아지겠지. 하지만 얘들 어떻게 마이너스 값이었잖아. 맞지? 그럼 어쨌든 여기는 에너지 값이 얼마? 이게 0이지. 무한대분의 얼마면? 0이지. 이랬나? 제일 바깥쪽 껍데기에 이 에너지가 0인 거야. 그럼 그 아래쪽은 다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과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 무한대 정말 먼데 힘이 미치지 않을 만큼 요온데 여기를 에너지 0으로 잡았다. 이랬나?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를 갖다가 지가 갖고 있는 전자 중에 저기로 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게 이온화 에너지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말고 제일 작은 거만 이야기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정의하는 게 그거야. 제일 작은 얼마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에너지가 크지. 그치? 그러면 잠깐만 적게 필요하려면 지가 갖고 있는 게 많아야지.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수특 교재를 사와야 됐어. 교재를 사와야 됐는데 일단 오늘 급한데 난 이미 있어. 근데 난 이미 교사용이라서 답도 달려있고 그거 복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너가 사야 되니까 한 사람만 사자. 이렇게 된 거야. 한 사람만 사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3,000원 갖고 있대. 어떤 애 보니까 4,000원 갖고 있대. 어떤 애 5,000원 갖고 있대. 근데 수특 이번에 보니까 8,000원, 8,800원이래. 쌤이
선생님이 그러면 니한테 3,800원 보태줄게. 8,800원 되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럼 얘보다 에너지 제일 큰 애한테 빌려주면 많은 돈 빌려주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되면서 요거 내가 보태줄게. 네가 사. 이렇게 된 거. 처럼 이온화 에너지는 그 중에서 에너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한테 내가 보태줄게. 얼마 보태주면 되느냐? 그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해됐나? 그럼 제일 적게 보태주고 싶은 게 그게 이온화 에너지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좀 빌려준다 그래서 좀 쪼잔해 보이잖아. 그래서 줄게, 보태줄게. 그시 네 거 오늘 사는 거 복사해가 하루만 좀 쓰자 이렇게 된 거지. 이랬나? 그럼 얘 빌려주는 거다. 야를 내가 빌려주면 이 얘기지, 그지? 그 쌤이 나 돈 줄게. 3,800원 줄게. 네 책 한 권 사가지고 복사해서 오늘 요 페이지만 좀 같이 보자 이렇게 된 거야. 다음 주까지 준비해와 이렇게. 이랬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온화 에너지가 얘가 제일 작기 위해서는 제일 바깥쪽 껍데기 에너지 제일 많은 애여야 되겠지. 맞나? 에너지 제일 많은 애한테.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한테. 맞지? 원자과 전자를 여기 에너지 가장 큰 전자 얘한테 전자 줘서 완전히 무한대로 보낼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랬나?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있다. 이온화 에너지 쌤 저거 어떻게 적을 거예요? 그거 그냥 E 원. 여기 1번 껍데기, 2번 껍데기하고 달라. 보통 그냥 E 적을 건데 이따가 E1이 필요해서 E1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따가 E1, E2, E3 쭉 있을 거거든. 그때 일반적으로 E1, E 잘 적는데 자,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전자 떼내는 건 양이온이가 음이온이가. 전자 떼내면 양이온이지. 그치? 양이온 되기 쉽게 나오겠나?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양이온 잘 되겠나? 안 되지 않겠나? 그치? 양이온 되기 어렵다. 자, 다시 하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조금만 보태주면 쉽게 사겠지? 그치? 이온화 에너지가 파란색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등호 뭐 되기 쉽다? 양이온 되기 쉽다. 자, 보세 파란색. 자, 의미로는 이해를 했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돈 조금만 보태줘도 된다. 그러면 에너지 조금만 줘도 양이온 되기 쉽다. 이건데, 자, 쌤은 저쪽이 크대. 화학은 무조건 저쪽이 큽니다. 전 어디에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에. 저쪽이 큽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3단원에서 나는 전기 음성도가. 웬만하면 저쪽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이온화 에너지. 자, 혹시 이렇게 안 그려도 돼? 주기율표지. 맞지? 복사바에 1을 들지 말고 이게 이온화 에너지 주기율표다. 어느 쪽이 양이온데? 왼쪽 오른쪽. 왼쪽이 금속이지. 주로 왼쪽에 금속이 있고 여기 비금속이 있잖아. 아까 쌤 금속 뭐라 그랬지?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그랬지? 그렇지. 얘들이 집 편한 거 되겠지. 어렵게 해서 되겠나? 금속 양이온 되는 애들이야. 그럼 얘들이 양이온 잘 된단 말이야. 이온화 에너지 작다는 얘기지. 맞지? 저쪽 애들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주기율표에서. 저쪽 애들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이유가 뭔지 아나? 이거다. 리, 배, 비, 시, N, O, V. 자, 여기가 N 이꼴 무한대인 거야. N 무한대. 이만큼이나 필요해요. 되게 어렵다는 얘기지. 됐나? 그러면 얘는 핵이 있고 여기는 전자 이만큼만 올리면 되잖아. 같은 주기에서 딱 봤을 때 원자 반집을 가하면 갈수록 작아지지.
이해되나? 만약에 이게 2주기 거라면 가면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n 꼴 무한대, 저기 무한대까지, 저 위치까지 확 당겨 가야 돼.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많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양이온되기 어렵겠지. 그런데 여기는 원자 반지름 자체가 작으니까 여기는 전자 빼갖고 여기 주는데 에너지 적게 필요하다고. 양이온되기 쉽다. 말 되겠나? 사실 이쪽은 그럼 딴 거 뺏어오는 게 낫겠다. 해가고 저 밖에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쪽은 음이온 잘 된다. 되나? 하지만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커? 오른쪽 위에가 커.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양이온 잘 된다. 왼쪽 아래쪽이 양이온 잘 된다. 조금만 얻어도 이온 되더라. 말은 됐나? 오케이. 그러면 쌤 잠깐만요. 지금 쌤 이온화 에너지 정의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아 맞다. 우리는 오늘 이온화 에너지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주기성이라는 것은 2주기 지나고 3주기 지나고 4주기 지나고 이렇게 될 때 그 패턴으로 이야기해줘야지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을 같은 주기에서 볼 건데 왕중요합니다. 왕 중요합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으로 하면 커질까 작아질까? 이게 만약 2주기일 거라 치면 쭈루룩 할 때 커지겠지. 말 이해되나? 오른쪽 가면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치?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면 그럼 떼낼 때 그만큼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해가고 가까운 전자를 떼내야 될 거니까.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럼 같은 주기다. 전자 껍질 수가 같을 건데 핵전화가 커지니까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러면 그만큼 핵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핵과의 인력이 크니까 떼낼 때 힘들다. 오케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럼 같은 주기면 쌤 뭐 주기성 얘기할 거 뭐 있어요? 번호 커지면 쭉 커지는 거 아니라서 별표다. 예외가 있다. 근데 책에서 얘기하지 않는 특이한 방식으로 외워란다. 자, 잠깐만 기다려봐네. 1, 2, 13, 14, 15, 16, 17, 18 이게 뭐냐면 자 잠깐 기다리래. 1, 2, 13, 14, 15, 16, 17, 18 2주기에서 1족, 2족, 13, 14, 15족 16족, 17족, 18족이거든. 자,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될 거야. 이 패턴으로 리베비시 NF4까지 될 거란 얘기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게. 자, 선생님이 너희들 알기로는 1족은 NS1으로 끝날 거야. 2족은 NS2로 끝날걸? 끝나? 13족은 MP1 오비탈을 가르쳤었지. 2P1 또는 3P1 이런 식으로. 끝나? 14족은 MP2 15족 MP5 3 그래서 이제 15족 원자과 전자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쪼르륵 5개지만 홀 전자수 3개 이러겠나? 원자과 전자 5개 S오비탈을 2개 채우고 P오비탈 하나 둘 3개 된 거 15족 16족은 MP4 MP5 MP6 이렇게 될 거라고. 됐나?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저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혹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이 에너지가 더 큰 전자 같은 거 맞지? 맞지? 그러면 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쌤한테 조금만 얻어도 되는 거 아니가? 됐나? 쌤이 그러면 보태줘야 되는 게 그게 이온화 에너지잖아. 누가? 어느 전자가 에너지가 커? P오비탈에게 에너지가 더 커. P오비탈에게. 그러면 요게 2족이고 요게 13족인데 2족
이쪽은 s 오비탈한테 쌤이 돈을 줘야 돼. 얘는 p 오비탈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누가 갖고 있는 에너지, 누가 갖고 있는 돈이죠? 그냥 p 오비탈. 그럼 내가 적게 보태줘도 되지. 됐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자 배칠 예외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반지름이 쫙 작아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할 것 같다라고 되긴 한단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보고 나니까 어머나 이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쫙 증가가 아니고 좀 미세하게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왜 내려가? 그러니까 2족에서 13족 될 때 얘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 때문에 됐는데 얘는 P오비탈일 것도요. 얘가 얘는 더 커요. 적게 필요해요. 이해됐나? 적게 필요하다. 필요한 것을 보태줘야 되는 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오케이? 그래서 2, 13, 2, 13, 2에서 13 될 때 작아질 거라고. 됐나? 자, 그 다음 또 한 번 더 있어. 어디서? 15, 16 될 때 작아진다고 했지. 선생님 얘는 왜 작아져요? 왜 작아지냐면 15족은 얘들이잖아. 15족은 15족은 이렇게 하나, 둘, 셋 15족이지. 16족은 저하고 방 같이 써야 돼요. 아 짜증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랬나? 봐요, 자는 따로 있는데 우리 같이 써야 돼요. 아 짜증나, 열받네. 이 상황이라고. 그래서 같은 방 안에 전자가 들어가면서 아까 얘들은 셋이 방 따로 썼으니까 별로 불평불만이 없었어. 얘들은 자주 따로 열받는데요? 에너지가 커진 상태. 조금만 필요하다. 이랬나? 그 15, 16쪽 됐을 때 15 말고 16쪽 됐을 때가 얘들이 조금 더 짜증나는 상태. 에너지 게이지가 높아진 상태. 그러니까 적게 필요하다. 이랬나? 오케이. 그래서 예외가 같은 주기에서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반지름이 작아져서 이온화 에너지 커지겠지만 예외적으로 23, 15, 16 있다. 됐나? 좀 어렵나?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갖다가 떼어낼 때 필요한 최소, 제가 중요하다는 거지. 최소의 에너지다. 그러면 쌤님이 책사한테 돈 보태주는 거다. 돈 갖고 있는 애한테 쌤님이 그냥 줄게 할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일 돈 많이 갖고 있는 애한테 보태준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그게 이온화 에너지다. 그럼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 그럼 핵에서 멀면 떼기 쉽지 뭐. 핵에서 멀면 떼기 쉽지 뭐.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원자 반지름 같은 쪽에서 쫙 작아지니까 떼내기 힘들겠지. 핵 옆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됐나? 그래서 왼쪽 아래 금속은 이만큼 원자 반지름 커. 떼내기 쉽네. 이온화에는 작다. 그럼 얘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핵하고 가까우니까 떼내기 되게 힘든데 돈 많이 줘야 되네. 이런 형태. 이제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에는 커졌는데 예외적으로 확 작아진다고 했다. 23, 15, 16. 그러니까 외우기를 23, 15, 16으로 외우는 거야. 23, 15, 16은 왜 예외냐? 2에서 13, 15에서 16. 얘가 제1이온화 에너지, 제1이온화 에너지 예외 구간인데 원래 오른쪽 위로 가면 커져야 되는데 얘가 안 커지고 작아지더라. 23, 15, 16. 근데 미안, 내가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좀 다르다 그랬지. 나는 23, 15, 16 and 18, 1까지. 18, 1까지. 18, 1은 뭐예요? 18, 얘야. 그 다음 어떻게? 3주기 나트륨. 갑자기 확 작아지는 거야. 3주기 나트륨. 얘가 2주기 거라 했잖아. 2주기 거면 리, 배, 중소 이렇게 됐지. 여기 네온 됐지. 그 다음에 쫙 했다가 나트륨 될 때 확 작아질 거라고. 나트륨 될 때. 야, 근데 잠깐만. 나트륨이 커요? 리튬이 커요? 이렇게 얘기한다. 저쪽이 크다. 저쪽이 크다는 얘기는 위에가 크고 오른쪽이 큰 거다.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리튬이 더 위에 있지. 얘가 이온 에너지가 더 크다고. 저쪽이 이온 에너지가 크다. 위쪽에 있는 게 더 크다. 2주기가 커, 3주기가 커. 2주기가 커.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큰 거 작은 거 다 안 해. 큰 거밖에 안 해. 작은 건 안 해. 공부할 때는 큰 거 작은 거 반대인데 큰 거만 할 거다. 어디가 커? 저쪽이 커. 그럼 저쪽이 크단 말이야. 위에가 크고 오른쪽이 크다는 얘기야. 그럼 2주기가 커, 3주기가 커. 2주기 게 반지름이 작으니까 세겠지. 됐지? 응. 자, 그럼 리튬이 커, 나트륨이 커? 리튬 2주기, 나트륨 3주기. 리튬이 이온 에너지가 더 크다. 됐나? 그럼 나트륨은? 여기 리튬이 있었지? 나트륨 쫙 내려가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됐나?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다. 그래서 일단 18쪽에서 그 다음 1쪽 될 때 확 줄어들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쌤이 뭐라고 하냐? 얘를 맥시멈, 얘를 미니멈. 왜요? 원래 주기성이라고 했지. 같은 주기에서만 보는 게 그 다음 주기까지 넘어가서 같이 내버려.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서부터 해서 3주기까지 물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들 중에서 이온 에너지 제일 큰 거 얘. 그들 중에 제일 작은 건 얘. 이해되나? 그래서 번호를 같은 주기에서만 시험 문제 내진 않아. 2주기의 거 적당히 3주기의 거 걸쳐서. 그럼 누가 제일 커? 18쪽 맥시멈. 1쪽이 바닥. 제일 작아. 됐나? 그리고 다시 스스스스 올라가는 거지. 다시 18쪽 제일 커? 그 다음 바닥을 쳐. 이랬습니까? 그러면 자 잠깐만 적고 싶지 그지? 적고 싶지? 자 아까 여기서부터 제대로 못 적었지? 맞나? 자 같이 적자. 같이. 쉬어야 되나? 괜찮나? 약간 자 이온 에너지 필기를 잠깐 하자. 자 순차 이온 에너지 하기 전에 얘들 7번 잠깐만 번호 적을까 이래? 이온 에너지의 주기성이를 할게. 요거 잠깐 적어주시고 이온 에너지 주기성 같이 적자. 아까 연결해서 같이 적으면 된다. 얘들 아까 요거 적었나? 이렇게 가면 커진다. 이렇게 가면 커진다. 난 작아지는 거 이런 거 공부 안 한다. 나는 딱 정해내리다. 커지는 거만 하겠다. 이온 에너지가 이렇게 가면 커진다는 얘기는 위로 가면서 커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커진다는 얘기야. 자, 위로 가면서 커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반지름이 작아야지. 반지름이 작으면 핵하고 거리가 가깝지. 위로 가면 반지름이 작아. 그러면 핵과 인력이 커. 떼내기 힘들겠지. 떼내기 힘들다. 떼어내기 힘들다.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잖아. 맞지? 그 위로 가면 위에서 칼륨, 나트륨, 리튬 이런 식으로 가면 위에 봐봐. 반지름 작아지지. 그럼 떼내기 힘들겠지. 됐지? 떼어내기 힘들다? 이온 에너지 커진다. 요 말이지. 됐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할 거다. 오른쪽으로 같은 주기에서 같은 족에서 이 말이지. 맞지?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왜 커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얘들을 자, 각자 오케이? 땡땡땡땡땡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갈수록 작아져. 그치, 반지름이 갈수록 작으니까 핵과 인력이 세겠지. 맞지? 그 유효액자나 이런 말을 쓸 건데 그 서술형 나오는 것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또 가르칠 거라고. 됐지? 그래서 갈수록 작아지면 같은 주기에도 옆으로 쫙 가면 핵하고 가깝지. 똑같지. 반지름 작아져, 핵과 인력 커져, 떼내기 힘들지. 이온 에너지 커지지. 원리는 똑같아. 위로 가면 껍질 수 작아져서 그렇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유효액전화하고 전자 껍질 수하고 그것 때문에. 이랬지?
원칙은 그러면 반지름 작아지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구나. 얘가 핵심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저쪽이 커져. 오른쪽 위에가. 됐나? 오른쪽 위에가.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18조. 18조. 예. 이온이 잘 안 되는데. 이온 잘 안 되지. 쥐가 안 정한대. 이온 되겠나? 안 되지. 근데 18조. 양이온 될 수밖에 없게. 양이온 어떤 애가 될 수 있냐면 전자 갖고 있지. 뺏어보면 지 양이온 되는 거지. 자, 한마디로 전자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갖고 있지. 뺏어보면 되지. 이온화 에너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옥수로 안 정하지. 그럼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야 그거 볼펜 한 자루 3억 어때? 그냥 주겠지? 그치 바로 주는 거라. 그것처럼 비활성기체 정말 안정한데도 야 전자 하나 오케이 3억 이러면 그냥 준다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긴 하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3단 에너지 감소면 아까 삭스터지요 전기 음성 녹하는 게 있어. 걔는 18족이 필요가 없어. 이러겠나?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강조할 건 아닌데 아까 왜 23, 15, 16, 18, 1 이렇게 얘기했지? 18족도 이온화 에너지 이때 정말 큰데 이랬습니까? 18족 이온화 에너지 맥시멈으로 가입니다. 진짜 최대치로 큰 거 있다 이렇게. 필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18족 이온화 에너지 같은 주기에서 봤을 때 억수로 커진다 이렇게. 이랬습니까? 자 그럼 주기성을 하고 있는데 같은 족이면 위로 가면 커지고 같은 주기면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그 결국 저쪽이 크다는 얘기지. 그런데 예외성이 있다. 예외성. 이거 시험 문제 안 난 적 있냐고? 아예 없다. 시험 문제 안 난 적 아예 없다. 결론부터 가르쳐줄게. 결론부터 가르쳐주면 예외성. 자, 이원 제1이온화 에너지 23, 15, 16, 18, 1 적어놓고 이야기할게. 자, 23, 15, 16, 18, 1 족입니다. 족입니다. 자, 원래 오른쪽으로 가면 커져야 되지. 커져야 될 건데 2족에서 13족 될 때 작아질 거고 15에서 16 될 때 작아질 거고 18에서 1 될 때 확 작아질 거다. 18족 맥시멈 1족 미니멈 최소치. 이걸 선생님이 일단 그래프를 한 번만 그릴게. 자 그래프로 그릴 때 자 잠깐만 기다려봐래. 1, 2, 13, 14, 15, 16, 17, 18인데 왜 쌤 먼저 그렸냐면 얘들아 혹시 여기가 1, 2잖아. 여기 13이라고 했지? 떨어져도 어떻게 얘보다 더 떨어지진 않아. 두 칸 건너뛰면 무조건 커져. 두 칸 건너뛰면. 여기서 두 칸 건너뛰면 무조건 커져. 됐나? 자, 14조, 15조 했지? 16조 떨어져. 14보다는 그래도 16조에게 커야 될 거야. 됐나? 비슷하게 한 번만 따라했는데 그 다음에 16 꺾여서 17. 그럼 두 칸 건너뛰면 무조건 커져. 그 18 확 올라갈 때, 그 다음 내려갈 때 이게 2주기 거라 치자. 3주기. 잠깐만. 또 헷갈리네. 리튬 있지? 나트륨 있지? 나트륨은 이온화 에너지가 저쪽이 크지? 위에가 크지? 리튬이 크나 나트륨이 크나? 리튬이 크지. 그럼 나트륨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지. 이게 그래프 이렇게 있는 거 세로축이 에너지거든. 그럼 나트륨이 작지? 야 나트륨 여기 와봐. 쭉 가서 여기 이 밑에 가서 나트륨 걸로 치자. 다시 1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23 예외, 15, 16 예외, 18, 1 예외. 요건 거야. 이해되겠나? 지금 한 번만 적어볼까? 1, 2, 13 1, 2, 13 14, 15 올라가고 두 칸 건너뛰면 무조건 작아질 거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손들기 가서 그려줄게. 없나? 내보다 잘 그릴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예외를 가지게 된 이유가 있다고 아까 쌤 얘기했을 때 그걸 갖다가 예전에는 서술형에도 잘 냈어. 그치? 요즘 돌아가면서 내는데 자 전자 배치에 이유가 있는 거야. 전자 배치. 아까 쌤이 여기 한번 적었는데 1쪽부터 여기 적으면 잘 안 보이겠지, 그치? 여기 적으면 잘 안 보일 거라 쌤이 왼쪽에다 좀 적을게. 자, 전자 배치에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예외적인 패턴을 가진다. 오른쪽 위로 가면서 커지긴 하지만 미세하게 작아지는 구간이 있더라. 그게 자, 전자 배치에 원인이 있다. 자, 여기 1쪽, 2쪽, 13, 14, 15, 16, 17, 18족이 있다. 제일 마지막 오비탈만 좀 적을게. 마지막 오비탈만. 그치? 그러면 혹시 N 이렇게 안 적어도 되겠지, 그치? NS1, NS2 이렇게 했던 거. 그냥 바로 S1, NS2, P1, P2, P3, P4, P5, P6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의 밑줄 23 전자의 에너지 그래 어떻게 S오비탈보다 P오비탈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더 크지. 됐습니까? 그러면 2족은 S오비탈의 전자 13족은 P오비탈의 전자.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지? 그치? 가진 에너지가 더 크잖아. 가진 에너지가 크니까 필요한 에너지는 작겠지. 맞나?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2족보다 13족이 제1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갖고 있는 돈이 많으면 쌤 보태줘야 되는 돈이 적다. 오케이. 그럼 여기 15, 16 여기 또 예외 있었지. P오비탈은 자 이렇게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있었다. 근데 16쪽은 오비탈에 하나, 둘, 셋. 야, 혼트 규칙은 지켜야지 이렇게 된 거지. 같은 준위 에너지의 방향 전자가 채워질 때 최대한 홀 전자 수를 많도록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얘들은 그나마 안정적일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전자는 어떻게? 반발력이 있다.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약간 에너지가 커진 상태. 짜증난 상태인 거야. 누군가 혼자 쓰는데 나는 2인 1실아. 아이 짜증나. 이 상태. 이러나? 그래서 에너지 약간 크다. 작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치? 필요한 에너지가 감소. 그래서 15, 16. 16쪽이 15쪽 거보다는 16쪽이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은 더 작다. 지가 가진 에너지가 크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8쪽에서 1쪽 될 때는 아예 확 떨어졌죠. 왜냐? 껍질 자체가. 이거 요새 네온 있었지? 네온 전자 껍질 2개잖아. 나트륨은 전자 껍질. 하나, 둘, 3개지. 오케이. 여기가 N꼴도 하는 거. 이만큼 가야 됐던 거. 요만에 멈추면 돼. 확 변하겠지. 됐나? 그래서 18족에서 1족 되면 확 줄어드는 이온화 에너지 크기가 있다. 아예 뭐 껍질 자체가 하나 더 생겼는데 뭐. 그럼 껍질 자체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무한대 갈 때 에너지 별로 필요 없는데 이게 이온화 에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8번에 8번 순차적 또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 내가 펜을 상당히 좋아한단 말이야.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펜을 하나를 딱 사면 마음에 들잖아. 깔별로 모아. 색깔별로. 펜을 딱 새로운 신상이 생겼다. 마음에 들어. 그럼 일단은 짜라락. 또 그 세 개만 있는 별로 안 좋아해. 색깔 있는 거 억수 좋아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때 쓰는 색깔이 딱 두 개였어. 까만색, 동색, 고동색 두 개밖에 없는데 아주 가끔 초록색을 써. 내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거 박스 딱 질 거만. 그만 내 건 다 무채색이었거든. 근데 예뻐서 사서 모아. 그게 중요한 거는 쓸 일이 없잖아. 왜냐면 이게 책이 화려해 좀 공부를 못해. 내가 그때 성격이 좀 이상했는가 봐. 위로 뭐 혼란스러워서 안 되고, 절대 책에 있는 글씨를 덮어서 글씨 쓰면 안 되고, 정말 글씨가 깨알 같았어. 깨알 같았는데, 그럼 일단 펜들을 쭉 사. 마음에 들면 쫙 산 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부를 하는 거지. 동생한테, 언니한테, 친구들한테. 대체 너무 사고 싶으니까 샀는데 그 책에 쓰고 나니까 내가 공부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기부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잘 준다라고 소문 났겠지. 그러면 언니가 윤정아 저거 이게 줘.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 내가 아끼는 건 주기 싫어하겠지. 그러면 그때 이제 팔지, 거래를 하지. 이제 자, 이런 헛소리를 왜 하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구나. 내가 별로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았는데 써보니까 별로였어. 그러면 언니가 달라하면 줘. 문제 이 색도 줘. 이 색 그건 안 돼. 그 중에 내가 아끼는 거. 그럼 이거는 이제 딜을 해서 반의 반값이라고 받겠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어떠한 상태냐? 알루미늄을 한번 보충해볼게. 알루미늄 몇 번? 13번. 13번이면 얘는 전자 몇 개 갖고 있어? 13개를 갖고 있겠지. 13개. 안에 껍데기에 2개. 밖에 껍데기 8개. 그 다음 껍데기에 3개. 이렇게. 됐나? 근데 이 3개가 에너지가 완전히 똑같겠나? 그건 아니지. 맞지? 우리 왜 오비탈 모형이라든지 전자 구름 모형 했을 때 확률은 얘기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에너지가 다 다르잖아. 맞지? 에너지가 다 다르니까 일단 누구부터 뽑아내게? 에너지 큰 애부터 뽑아내는 거야. 그치? 큰 애부터. 제일 에너지 큰 애부터. 그러면 일단 하나, 둘, 셋 뽑아낼 건데, 자, 알루미늄의 제1이온화 에너지. 별 얘기 없으면 제1이온화 에너지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제1 이온화 에너지. 아까도 이온화 에너지 있었지? 그냥 앞에 제1을 붙일 거야. 그러니까 제1. 예를 들어서 뭐 예능 이런 것도 1차 시도, 2차 시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제1이온 에너지 얻고 나면 저 에너지 얻었지. 그럼 양이온 되는 거지. 맞지? 그 몇 가지 양이온? 1가 양이온 되는 거지. 전자 하나 내놓고. 됐습니까? 아하. 이 얻고 이 내놨는 거다. 일렉트론, 전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뭐 전자에도 상관없다. 이랬나? 자, 그 다음. 이미 1가 양이온이지. 1가 양이온인데 또 전자 에너지 얻으면 어떻게 돼? 하나 더 잃겠지. 하나 더 잃으면 몇 가 이온 되게? 2가 양이온 돼. 전자 내놓으면 됐나? 자, 그럼 알루미늄 2가 양이온에다가 에너지 얻으면 어떻게 되게? 알루미늄이 3가 양이온 되고 전자 내놓겠지. 언제까지 적냐고? 이제 그만 적으려고. 이제 그만 적으려고. 자, 혹시 너가 봤을 때 E1, E2, E3 어느 게 크게? 세 개 중에 윤정 하나만. 알았어. 주겠지.
저것도 알았어. 좀 아깝기는 한데 너 줄 때 내가 아끼는 거 주겠나? 덜 아끼는 것부터 먼저 주겠지, 그지? 마음껏 주다가 약간아 근데 뭐 그냥 마르느니 주겠지. 그 다음엔 이제 요거는 내가 조금 가지고 싶기는 한데 별로 안 쓸 것 같고 그러면 뒤에서 언니야 200원 이렇게 해서 넘길 수 있겠지. 그러면 얘들이 점점점 커지겠나 작아지겠나? 커질 거라고. 조금이라도 커질 거라고. 이랬나? 그러면 E1보다는 E2보다는 E3보다는 E4보다는 E5 언제까지? 이제 그만할게. 이제 그만할게. 근데 여기서 쌤이 부동을 하나 더 붙일 거야. 확 커질 때가 있어. 확 커질 때가. 언제냐면 제일 껍데기에 3개 있지. 그치. 요 3개 떼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쪽 껍질이야. 얘는 해가고 되게 가깝지. 떼내는데 힘들지 않겠나? 이랬나? 그래서 언제가 4될 때 확 커지는 거야. 글쎄 모든 게 다 그래요. 아니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혹시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3개지. 원자가 있는 원자과 전자 3개지. 그치.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떼내고 안쪽 껍질을 뗄 때 확 커진다고. 순차적 이온화는 무조건 커지기는 해. 그런데 뭐라고? 원자과 전자 떼내고 안쪽 껍질의 거 떼낼 때 확 커진다고. 그러면 저만큼 확 커진다면 얼마 커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지금 얼마 커지는 거예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값이 중요한 게 확 커졌다는 2~3배가 증가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책에서 쌤 볼 시간 되면 봐주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 시간이 안 되겠네. 예를 들어 이게 738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한 2500 이런 식이면 2~3배 지났지. 이 정도면 확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표로 봤을 때 어떤 원자가 있고 E1, E2, E3 표 이렇게 표가 있을 거야. 그럼 확 커지는 데가 보일 거야. 그게 값이 중요하지 않아. 원자들마다 처음에 이렇게 떼내는 것부터 값이 다르거든.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원자에서 봤을 때 여기 이만큼 한 2~3배 이상 커지면 확 커지는 거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만약 이게 E2였다. 이거 안 적어도 돼. E2였는데 E3잖아. 확 커졌지. 그럼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짜리야? 2개짜리란 거야. 그럼 얘는 2족짜리란 거지. 2족짜리란 거야. 그럼 잠깐만. 어떤 원자가 있고 안 적어도 돼. 자, 이거는 최대한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 때 틀려도 괜찮아. 뭐 그거 억수로 시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고 필기해보고 문제 풀다가 모르면 패스하면 돼. 알겠나? 그러려고 내가 선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B가 있는데 얘도 E2에서 E3가 이렇게 확 커진대. 커지는데 얘는 593이래. 593. 지금 그럼 잠깐만. 얘도 2족이고 얘도 2족이야. E2에서 E3일 때 확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봤을 때 어차피 E1도 분명히 차이가 날 건데 아마 E1이 얘가 클 거야. 이해되나? 얘들도 이게 컸잖아. E2, E2도 얘가 컸지. 그럼 이게 같은 라인의 2족인데 위에 게 크잖아. 2주기가 3주기 거보다 크지. 그치? 그러면 큰 게 2주기 2족이었을 거고 요게 3주기 2족이었을 거라고. 얘도 E2에서 E3 확 커졌고 만약 이것도 E2에서 E3 확 커졌다면 얘가 2족 건지 알겠지, 그지? 그 얘도 E2에서 E3일 때 확 커졌다면 얘도 2족이야. 2족. 하지만 A도 B도 둘 다 2족이지만 그럼 2족에 2주기에 2족이 2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하나는 2주기고 하나는 3주기일 거야. 그러면 어떠한 값도 보더라도 큰 애가 있을 거라고. 큰 거
얘가 2죽일 거고 얘가 3죽일 거야. 왜? 저쪽이 크다? 위에가 크다. 2주기가 3주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게 2주기, 작은 게 3주기일 거라고. 이해되겠나?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족 판단할 때 쓰는 거야. 족 판단할 때, 오 그치 원자과 전자를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족 판단하겠지. 이해되겠나? 됐나? 그러면 자, 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그렇지 족을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이 1, 2, 3, 4, 5 쭉 있었을 때 원자들마다 표에 쭉 있으면 언제 확 커지는지에 따라서 확 커지기 직전에 게 원자가 전자 개수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last one. 마지막. 이 투의 주기성. 이 투가 뭐야? 제2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인 거야. 지금 아까 이거 제1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됐어. 아까 그러니까 너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성이 있다. 근데 이거 1, 2, 13, 14 매번 안 그림 나는. 매번 안 그림. 저거 예외 있다고? 오케이. 2, 13, 15, 16, 18, 1 확! 요까지만 체크했다 가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제1이온에는 주기성이 있고 그 주기성 오른쪽 위로 가면 원래 이렇게 가면 커져야 될 건데 예외가 23 작아질 거고 15, 16 작아질 거고 18, 1 확 작아질 거다 있었지, 그치? 그치? 자,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은 어떻게 보는 건지 알려줄게. 어떻게 보는 건지. 자, 혹시 따라 적어줘. 옆으로 리튬부터 쫙 적을 거야. Li 플러스 Be 베릴륨 플러스 동소 플러스 탄소 플러스 질소 플러스 산소 플러스 플로린 플러스 네온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이제 그만할래. 상소상으로 마그네슘 플러스까지 5까지 할까? 안 되겠나? 자, 그럼 혹시 얘하고 누가 전자 배치가 똑같을까? 리튬 몇 번? 3번. 그 전자 하나 잃었지? 그럼 전자 몇 개? 2개. 얘나 헬륨이나 마찬가지. 이거 있나? 그럼 베릴륨 플러스는 리튬. 그럼 잠깐만. D, 배, B, C, N, O, 플로린, 네온 이런 셈이지, 그지? 야, 혹시 여기에 그럼 이제 나트륨 플러스면 우리가 네온처럼 상상하면 되겠다. 그러면 언제 전자 때릴 때 에너지 예외가 있었느냐? 이때가 아니라 이때 예외 있으면 맞나? 23 맞나? 베릴륨에서 분소될 때 예외 있었지? EP ESEP 될 거니까. 됐나?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베릴륨 분소지만 사실 얘가 몇 족? 13족이지. 13족에서 14족 될 때 13족에서 14족 될 때 이 2는 예외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좀 헷갈릴 수가 있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베릴륨이랑 붕소 플러스랑 똑같은 상태니까 베릴륨에서 붕소될 때 이온화 에너지 예외였잖아. 전자 배치로. 근데 얘랑 붕소 플러스랑 전자 배치가 같은 거지. 이게 나 베릴륨이랑 붕소 플러스랑 전자 배치가 같지.
이렇게 될 때 이온화 에너지가 예외일 거잖아. 물론 이건 제2 이온화 에너지겠지. 왜? 아까 쌤 적었던 거에 비하면 1가 양이온 상태에서 없는 건 제2 이온화 에너지니까. 그래서 쌤 지금 제목이 제2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이잖아. 암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대. 제1 이온화 에너지 예외 23, 15, 16, 18 1을 배웠지. 그치? 제2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이해를 돕자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고, 문제 풀 땐 저거 적용 안 합니다. 이거 보자. 자, 난 어떻게 배웠냐? 1이었지? 2 되겠지? 얘들도 번호를 1씩 더해. 번호를 1씩 더해. 그럼 어디서 예외? 13, 14에서 예외. 번호 1씩 더해. 16, 17. 족될 때 예외. 됐나? 그럼 18, 1이 아니라 한 칸씩 1에서 2 될 때 확 예외. 됐나? 그러면 확 예외면 제1 이온화 에너지는 18쪽에서 맥시멈이지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1쪽이 맥시멈이겠지. 이해됐나? 예스? 자, 다시 한번 저 맥락으로 본다면 얘들 주기성 예외는 NO 될 때 예외였지만 이거로 이야기해요. 16쪽에서 17쪽 될 때 예외처럼 작아질 거다. 말 이해되겠나? 우리가 얘들이 전자배치인데 사실은 1가 양으로 봤을 때 OF니까 16쪽, 17쪽 될 때 예외일 거다. 요 패턴이 가장 적합한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한 줄 적고 마칩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최대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최대 18족 원소들,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최대 몇 쪽일까? 1쪽. 제2 이온화 에너지 맥시멈 빡!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됐나? 그리고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이유는 알려줄까? 제2 이온화 에너지 그랬지. 1쪽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한 개. 한 개 떼내고 그 다음 떼내면 안쪽 껍질. 얘가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두 번째 떼낼 때 안쪽 껍질. 이랬나? 그래서 급증. 말 되겠나? 그래서 요거는 외워놓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주기성은 쭉 번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연속적인 번호가 있다. 그냥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무조건 몇 쪽? 1쪽 원소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누구부터 하냐면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이거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어떨까? 누가 제일 클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18쪽이 제일 커. 18쪽이. 제1 이온화 에너지 18쪽이 17, 18 쫙 내려가서 1, 2 이렇게 갈 거거든. 제1 이온화 에너지. 근데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다 무조건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데 나트륨은 1 이온화 에너지 별로 안 큰데 1쪽 그 다음에 2쪽부터 그 안쪽 껍질에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진짜 큰 거야. 그래서 얘들은 제2 이온화 에너지 언제 예외? 16, 17이 예외제. 16, 17이 예외제. 그러면 17, 18, 16, 17이 예외제. 17, 18, 1까지 쫙 증가할 거거든. 그러니까 17, 18, 1까지는 쫙 증가했다가 갑자기 마그네슘 낼 때 확 줄어들 거다. 이게 그래프 아까 그렸던 패턴 있지? 그 패턴 옆으로 밀릴 거다. 아니 이거 굳이 안 그려도 돼 지금. 쌤 다시 설명을 해줄 거고 익혀줄 건데 어쨌든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1쪽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진짜 클 거고
18족은 제1이온화 에너지가 진짜 클 거다. 이랬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기성, 자 마지막 정리하자면 오늘 주기성 세 가지를 다 했다. 일단 첫 번째 게 유효핵전화, 두 번째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자, 유효핵전화 할 때는 가려막기 효과. 사촌들보다 나이 같은 사촌보다 어린 사촌이 할아버지 할머니 관심을 많이 뺏어간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효핵전화는 할아버지 할머니 관심이 내가 커서 뒤로 올수록 많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다. 같은 축에서 번호가 커지면 핵전화는 커지지만 실제로 내한테 오는 관심은 유효핵전화는 줄어든다. 사촌이 3명밖에 없는 애하고 사촌이 9명 있는 애하고는 달라지더라. 이러겠나? 그래서 핵전화는 커지는 것 같지만 유효핵전화 실제로 내한테 오는 관심은 줄어든다. 됐지? 그래서 번호가 커질 때 유효핵전화 확 떨어진다. 근데 유효핵전화 어떻게? 그 차이 갭은 커진다라고 하지만 일단 한국말은 끝까지 번호 커지면 유효핵전화 커진다. 한국말은 끝까지 번호 커지면 같은 족이건 같은 축이건 핵전화 커졌다. 유효핵전화도 커졌다. 같은 축에서 번호 커지면 갭이 커진다 라는 얘기였고, 이러나 두 번째 반지름은 몇 년도 몇 월생 며칠까지 비교하듯이 전자 껍질, 유효핵전화, 전자수. 전자 껍질 비교하는 거 같은 족, 2족 안에서 2주기, 3주기 껍질 커지면 3주기 꽤 커지더라. 그리고 누가 양이온될 때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될 때 전자도 잃고 껍질도 잃고 그래서 껍질 확 줄어들었다. 반지름 작아지더라. 두 번째 거 뭘 썼냐면 유효핵전화. 핵전화 세게 당기면 작아지겠지. 이랬나? 그 유효핵전화가 커지면 반지름 작아진다. 그래서 1족부터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힘이 세지니까. 유효핵전화 한국말로 끝까지 핵전화가 커지니까 반지름 작아진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됐지? 그거 있었었고, 세 번째 음이온되더라. 음이온될 때 껍질수 똑같고 핵전화 똑같은데 전자가 늘어서 반발력 커져서 반지름 커졌다. 됐나? 등전자이온 반지름이 있었다. 등전자이온 반지름은 어쨌든 18족을 기준으로 N주기와 N 플러스 1주기가 있다. 얘들 등전자이온이다. 그러면 7, 8, 9, 11, 12, 13 하든지 아니면 15, 16, 17, 19, 20을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등전자이온 번호 자꾸 커질 거니까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등전자이온. 그래서 음이온부터 해서 양이온까지 연결. 쌤, 그 음이온 안에서는요?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지. 음이온 안에서는. 양이온 안에서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까지 쭉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겠지. 됐나? 등전자 이온 자체가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니까. 음이온끼리 비교해도 양이온끼리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됐나? 그거 됐고. 그럼 마지막에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있었잖아. 이온화 에너지 책 산다 했는데 쓰면 보태줘야 되는 돈. 이게 이온화 에너지. 전자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최소의 에너지니까 서술형 나오면 기체 원자 1몰 안 쓰면 틀림. 최소한의 에너지 안 쓰면 틀림. 이랬나? 최소한의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다. 그럼 많은 거 말고 가장 큰 에너지였던 걔 때문에 정말 작은 에너지, 그게 이온화 에너지. 됐나?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주기성이 있었다. 오른쪽 위에가 큰 거다. 2주기, 3주기 있었으면 2주기가 크겠지. 같은 족일 때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저 위에가 크다면 대체로 이렇게 된 거지. 대체로 그럼 예외는 이거 23, 15, 16, 18, 1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하나 떼내고 두 개 떼내고 세 개 떼내고 니한테 하나 뺐고 그 다음 또 뺐고 그 다음 또 뺐고 그 다음 또 뺐을 때 싫어하는 거 뺏었다 이제 좋아하는 생기겠지.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순차 이온화 에너지 무조건 커진다. 예외 없음. 근데 확 커졌다 어느 순간 원자가 전자
족 판단하려고 하는 거다. 됐나? 족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그때 이 투가 진짜 크던데 1조 끝 이렇게 된 거지. 수고하셨습니다.